안녕하세요, BK입니다. 이제 날씨가 봄을 지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지만 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비도 오는 상황이에요. 환절기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출시가 얼마 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지금 박스에 보시면 브링 NT라고 로고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박스를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기기의 모양이 인쇄되어 있고 위쪽으로 현대모비스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브링 NT, 현대모비스, 브링 디지털 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 면을 보면 키 락커, 서버 연동 서비스, 디지털 인증키, 스마트 모바일 앱 제어 관리, 스마트 제어 시스템, 차량 도어 온 오프. 아마 이 제품의 기능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내 차량을 스마트하게 바꿔줄 디지털 키입니다. 이미 유보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장착하신 분들은 NFC 기능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거나 시동을 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하면 차량 가까이 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닫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인터뷰 영상에서 만난 뚝떡이 님도 가장 좋아했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이 제품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까이 가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의 기능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C타입이고요. 그리고 본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자, 제품을 이렇게 꺼내 봤는데요. 제품은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쪽으로는 USB C타입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가 있는데 이 옆쪽으로 LED 인디게이터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푸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네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나면 이 안쪽으로 뭔가 구멍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키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고무 패드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설명서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충전 단자, 전원 온오프 버튼, 상태 표시 LED, 커버 열림 버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USB 충전 단자 옆에 있는 버튼이 전원 온오프 버튼이네요. 전원을 온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고요. 오프하는 방법, 리셋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충전 완료, 충전 불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제품 설치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자동차 키를 넣는 그 구멍에 키를 넣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키를 넣는 그 부분을 파우치라고 여기서 명칭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파우치 안에다가 넣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금 버튼이 아래쪽으로 가게 넣어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키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에서 디지털 키를 등록해 주세요를 누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앱이 있어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오토도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차량에 맞는 거리를 설정해 두고 가까이 갔을 때 문 열리거나 멀었을 때 닫히는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뒤쪽으로 넘어오니까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이라든지 사용 중 주의사항,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여러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것보다 크기가 작고 한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를 분리를 해서 PCB 기판만 이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키만 여기다 꽂으면 되니까 더욱 편리한 것 같아요. 발레 파킹이나 키를 어디에 맡겨야 할 때 그럴 때는 이 제품에서 키를 꺼내서 전달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를 이제 기기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서 푸시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열고, 여기 보시면 잠금 버튼 있잖아요. 잠금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넣어줬더니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한번 진행을 하네요. 그리고 뚜껑을 일단 닫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앱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브링엔티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브링엔티라는 앱하고 브링엔티 업데이트라는 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링엔티부터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앱을 받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링엔티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품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입까지 해서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가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차량 번호하고 소유자를 입력을 해서 차량 조회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정보가 떠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네요. 차량 정보를 등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키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밑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이용해서 디지털 키를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기 등록을 마치면 아래쪽으로 닫힘과 열림 버튼이 생성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면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닫힘 버튼, 이런 식으로 열림과 닫힘을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니까 기기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표시도 해주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특이한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버튼은 브링엔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내용 같아요. 그래서 방문 교체, 방문 세차, 타이어 교환, 방문 장착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 직원에게 내 차에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와서 교체도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타이어 교환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아요. 뭐 돈은 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줄 옆쪽에 점점점 3개 있잖아요. 요걸 눌러보면 디지털 키 공유, 오토 도어 설정, 디지털 키 등록 해제, 이렇게 3가지 메뉴가 있네요. 디지털 키 공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든가 친구에게 혹시 차를 빌려줄 일이 있다면 디지털 키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의 내용처럼 오토도어 설정을 해줘야겠죠. 오토도어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자동 열림, 자동 닫힘, 이런 걸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수신 감도, 오토도어 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어느 위치쯤에서 어느 감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등록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해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참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토도어 자동 열림 닫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를 둘 곳을 먼저 찾아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센터 콘솔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크기가 커서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에 넣으면 좋은 점은 저기 USB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넣으면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콘솔 트레이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콘솔 트레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글로브 박스에다가 넣어봤는데 글로브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세워서는 넣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눕혀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에 보면 대부분 여러가지 휴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 놓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디지털 키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따로 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라는 대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한 거니까 제품을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른 가족이 이용해야 될 때 그때는 핸드폰으로 디지털 키를 전달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이 보이네요. 일단 제품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둘만한 장소가 딱히 없어요. 또 추가적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요. 만약 차량에 도둑이 들거나 했다면 키를 찾아서 차량을 훔쳐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점이 너무 많은가요? 자동차 키를 들고 다니기 정말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자주 집에서 나올 때 차 키를 들고 나오지 않는 분들,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차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니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장점도 물론 있고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제품이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하시고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